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멋진 여행지 소개글이 좋아서 읽어드릴게요. 여행은 직접 가는 게 물론 좋지만 또 갈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은 귀로 들으면서 간접 체험을 누리면 좋겠죠. 자, 제목은 금강 따라 백제의 시간 속을 걷다. 어딘지 바로 아시겠죠? 충남 공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충남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왕릉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 백제 유적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경년제로 선정해 알리는 한국관광100선에 7회 연속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역사 탐방 필수 코스다. 금강을 따라 펼쳐진 옛 산성,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압도적인 왕릉원은 단언컨대 12달 중 실록으로 덮여가는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 아, 그렇군요. 당장 가보고 싶어지네요. 벌써.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중흥기의 고도 웅진으로 시간여행을 떠났다.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웅진.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 멸망까지 678년간 이어진 고대 국가다. 잃어버린 왕국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백제는 일찍이 수도였던 한성, 즉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활발히 교류하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글로벌 국가였고, 두 번의 천도를 거치면서도 수준 높은 고유 문화를 꽃피워낸 문화 강국이었다. 특히 무령왕으로 대표되는 웅진 시기는 백제 중흥기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공주 공산성이다. 공산성은 고구려에 밀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 문주왕이 축조한 포곡식 산성이다. 산봉우리와 계곡을 따라 성벽을 쌓은 구조로 금강과 어우러진 모습이 천연 요새를 연상시킨다. 여러 차례 보수와 개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처음엔 웅진성이라고 했다가 고려시대 이후에 공산성이라고 불렸다.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도 불렸다. 공산성의 진짜 매력은 성곽길이다. 금강을 따라 이어지는 능선과 계곡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백제의 시간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 웅진 시기, 즉 475에서 538 축조된 공산성은 성벽 길이만 약 2660m에 달한다. 문주왕부터 성왕 시기까지는 백제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입구에서부터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 한 바퀴 도는데 한두 시간 걸린다. 초반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평탄한 흙길이 나타난다. 특히 북쪽 구간은 금강과 맞닿아 있어 전망이 좋다. 절벽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며 걸으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진 않는다. 금강이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방향에 따라 산성 아랫마을이 발 아래 걸리기도 한다. 금강은 지금의 공주 시민뿐 아니라 백제인에게도 젖줄이자 생명수였고, 백제의 부흥과 패망을 가져온 역사의 물길이기도 하다. 성 안에는 백제 시대로 추정되는 왕궁터와 연지 등 유적이 남아있다. 연지 북쪽에는 기둥만 있던 만하루를 복원해 놓았다. 성곽 전체를 둘러보기 부담스럽다면 성곽길과 연결된 오솔길을 통해 일부 구간만 걸어도 좋다. 성곽길을 둘러보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공주 산성시장과 만난다. 무령왕릉과 왕릉원, 백제 중흥의 흔적. 475년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웅진 천도를 단행했다.
이후 즉위한 무령왕은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이뤄내며 백제 부흥의 기반을 다졌다. 스스로 갱위 강국을 선포할 만큼 국력을 회복했던 시기다. 그 흔적은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무덤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무령왕릉의 발견 과정에 얽힌 이야기는 유명하다. 1971년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 한 인부의 삽자루 끝에 단단한 물체가 닿아 파내다 보니 가지런히 쌓인 벽돌들이 드러났다. 고분군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후 발굴 작업을 거쳐 백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무령왕릉 전시관에 들어서면 실물 크기의 아치형 왕릉을 비롯해 발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놓은 전시물, 대표 출토 유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무덤 앞을 지키던 상상의 동물인 진묘수는 무령왕릉의 마스코트와 같다. 출토 유물을 통해 구척 장신이었다고 알려진 무령왕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무령왕릉 전시관을 나와 송산리 고분군 입구에 있는 옹진 백제 역사관으로 향하면 무령왕의 생애와 백제 문화가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미디어 아트, AR 증강현실 전시를 활용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구현해 놓아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열공하는 분위기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만나는 백제의 미학. 무령왕릉에서 이어지는 오솔길 끝에는 국립공주박물관이 자리한다. 박물관 내 웅진 백제실은 무령왕의 생애와 웅진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덤의 주인공이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려주는 지석, 진묘수, 관 꾸미개 등 대표 유물은 물론 왕릉 내부 구조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전시 공간도 인상적이다. 관람객이 직접 무령왕릉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38cm 크기의 금동 신발이다. 박물관은 이를 영혼을 위한 백제의 마지막 신발이라 소개한다. 머리를 바쳤던 베개와 발받침, 다양한 부장품도 함께 전시돼 있어 당시 백제 문화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전시실을 지나 마지막 공간에 이르면 거미블루 화이불치, 즉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백제의 미학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던 백제 문화의 정수가 유물 곳곳에 스며 있다. 해가 지고 유적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지면 공주의 밤은 또 다른 분위기로 바뀐다. 오래전 사라진 왕국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고도 곳곳에서 백제의 시간이 이어진다. 네, 멋진 백제 여행 잘 들으셨나요? 아랫부분에 서동공원과 국남지 소개글 읽어볼게요. 백제 역사 탐방은 부여 백제 유적 코스까지 이어진다. 백제시대 연못인 국남지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하나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 사비의 유적인 국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정원이다. 백제 무왕이 궁궐 남쪽에 만들었다고 해서 국남지라 불려오고 있다. 목 가운데 신선 사상을 표현한 섬이 활용점정처럼 자리한다. 연꽃이 만발하는 7월에 서동 연꽃축제에 맞춰 카누 체험 등을 해볼 수 있어 이색 여행지로도 인기다. 아, 그렇군요. 7월에 서동 연꽃축제 가보고 싶어지네요. 자, 이 멋진 공주 여행 글을 써주신 분은 공감의 박근희 객원 기자였습니다.
멋진 사진과 글 좋으셨죠? 네, 함께 충남 공주 여행의 계획을 짜봅시다. 지금까지 멋진 글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